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연휴 사이에 나스닥이 급반등했네요. 연휴 사이에 나스닥이 또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하면서 네. 마감했습니다. 이 자리 다섯 번째 시도 같고요. 짧은 구간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 시도 같네요. 이 자리를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뚫어내면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도를 언제 그러니까 성공하냐, 계속 시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공하냐가 문제겠죠. 뭐 아직은 한 번 더 뺐다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어 6월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외국인 그 나스닥도 여전히 개인들이 서학개미 포함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쇼 포지션에 여전히 80% 이상 담궈져 있습니다. 미청산으로요. 해결하지 않고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빠져요. 빠지더라도 일시적이에요. 계속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뚫다 보면 진짜로 뚫리겠죠. 시도를 하다 보면 만약에 뚫리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하면은 여기는 너무나 강력한 저항대가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상태의 수급 상태로 봤을 때 6월 만기물까지는 돌파에 한번 성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은행 리스크들 뭐 없어질 사그러질 리스크들이고 딱히 시장을 크게 괴롭힐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금리 인상 여부도 이슈도 일단락되고 있는 거고 이제 6월은 동결이 거의 우세하잖아요. 압도적으로 이제 변수를 줄 만한 거는 수요일에 이제 CPI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물가가 그래도 정상 범위 하락하는 정상 범위 안에서 있으면 여전히 뭐 시장은 갈 길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주면은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 사유는 수급입니다. 예, 미국은 그래도 수급이 나름대로 정돈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일단 5월물 자체가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담감을 오늘 떨쳐내나 싶더니 어,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부담감을 떨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갭상승 나스닥 영향에 의해서 갭상승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그에 걸맞는 선물을 330 선물 기준 330 정도를 평균으로 1조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장중에. 그쵸? 다들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카톡방에서 안내 받으신 대로 보셨겠죠? 요 사이에서 사들였는데 뭐 많이 빼진 않았어요. 막판에 조금 뭐 1,500억 정도 뱉어내는 정도로 끝났다는 거. 환매수를 하다가 조금 약하게 좀 줄여들었다라는 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억은 무시할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방을 포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어, 여기를 분명히 열어두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옵션은 옵션일 뿐이에요. 다른 쪽으로 얘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해치를 강하게 걸어서 얘를 극복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그게 나오나 싶었는데 오전에는 나오는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조금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가는 상태 같아요. 근데 3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거래일. 만약에 오늘 제가 얘를 종가로 뚫었으면 오전에 카톡방에 그리고 장주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끝났다 하면은 저는 얘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요쪽으로 하락하는 외국인들 베팅 그리고 금융투자의 베팅이 포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빠르게 돌려야 되거든요. 얘에서 손실분을 다른 데서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돌파 못했죠. 갭 남아있고 지금 보시면 최적 포지션을 포인트로 보면 여기 318 개인들은 318 아래에서 손실 풋옵션 매도로 하방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아직도 318 최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318이면요 현재 코스피 200은 시장 베이시스 1.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보다 1.1이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330으로 끝났죠. 대략적으로 328.9
지금 코스피 200은 328.9로 끝났어요. 그러면 10포인트 내지 11포인트 정도 하락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최적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금융투자가 옵션에서 승률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은 혹시 모를 상승에 대비해서 CPI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승에 대비해서 양방 구조를 오늘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막판에 이제 이번 주 만기주에. 그런데 10포인트 정도면요 3일 못 갈 수준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갑자기 전개돼 보면 10포인트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포인트 아닙니까? 요거 뭐야, 여기가 317포인트, 요거 얼마예요? 308포인트, 거의 10포인트예요 3일, 이건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치면은 하나 둘 3일이에요 자, 이 음봉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321포인트입니다 대략. 여기 308포인트 309포인트 될 거예요 맞죠? 여기 저가가 310포인트네 310 11포인트 빠졌네. 야, 그쵸, 딱 11포인트네요 여러분. 3일이면 하나 둘 아니지 종가 하나 둘 셋 3일이면요 11포인트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찝찝한 구석을 아직까지 남기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확률은 낮아져요. 내일도 만약에 갭을 안 메워주고 내일도 요 언저리에서 계속 논다, 점점 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얘는 버려질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상방 갈 준비도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원래 제가 이전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포인트로? 이 추세는 345와 350 사이 근처를 가는 과정이라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굴곡들을 거치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가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그 안에 1년 내내 괴롭혔던 경기 침체 이슈, 리스크, 은행 리스크, 갑자기 등장한 은행 리스크들 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녹아져 있는 거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그게 정말 크게 다가오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지 못합니다. 거래들이 매수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일정들인 거죠. 옵션 만기, 짧게는 위클리 옵션 만기, 그 다음에 크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세 달에 한 번씩 오는 선물 옵션 만기. 그 일정들을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크게 보면 사실 우려할 거 없는데 그 중간에 만만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빠질 때도 있지만 파생 포지션을 수급을 분석을 하니까 당일에 외국인들 혹은 기관들이 특이한 어떤 수급을 보이면 그 포지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어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거나 대량으로 풋옵션 매도를 한다거나 대량으로 콜옵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요 그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했다가 바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환매수하는 경우 많고 매도했다가 환매수하는 경우 많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굵직한 흐름은 유지하되 중간 과정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영상의 하루만을 놓고 보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은 전후반 45분 경기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쵸? 중간에 수비수들끼리 이렇게 공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이 어떻게 빈 공간이 생기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롱패스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골로 연결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매번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파생 포지션을 읽는 사유와 그리고 한 번의 하루의 수급에 모든 판단을 맡기면 안 되는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래서 영상 최소한 올려드리는 거, 하루에 올려드리는 거 빠짐없이 보셔야 되고, 흐름을 놓치면은 꼬여버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적어도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하루에 소화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긴 양이 아닙니다.
누적돼서 밀리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하루 주무시기 전에 혹은 장중에 해야 되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중에 판단을 해야 되죠. 장중에 그것만 보면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공을 돌리고 있구나. 우리가 공을 돌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고 있어도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마지막 찬스를 봐야 되니까. 이기고 있어도 돌릴 수 있어요. 왜? 시간 끌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근데 축구 경기 하는데 갑자기 그냥 딱 한순간에 켜가지고 TV를 켜서 이 장면만 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얘네들 왜 지금 볼 돌리고 있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매번 공격을 90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도 그런 전략이 비슷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파생시장의 수급을 보되 연속적인 흐름을 계속 꾸준히 누적해 나가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모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을 공격했다가 다시 뒤로 뺐다가 공격했다가 뒤로 뺐다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강공할 때도 있는 거고, 그죠? 수비를 할 때 한참 또 수비만 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아쉬운 약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카톡방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2차전지 하락분을 좀 받아주나 했는데 제약바이오 보시면 드러나듯 딱 저항대에서 찍고 터닝했어요. 예, 이거 좀 아쉽네. 예, 고점에 오늘 아침에 딱 시도를 하다가 밀렸는데 그 주범이 뭔가 봤더니 바이오니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니아인데 2월 달에 우리가 정해원방에서 뭐 30에서 70% 사이에 각자 수익을 완료하고 나왔던 종목이죠. 이 공간에서 52,000원 선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왔네요. 이 이후에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감에도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어요. 왜? 너무 빠르다 생각했기 때문에. 출시 일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뚜렷하게 올릴까? 개인들한테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쉽게 올리네? 그냥 그래도 뭐 아무래도 탈모 화장품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 또한 바이오니아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오늘이 너무 아쉽네요. 예. 왜냐면은 다음에 좀 이거 좀 행보를 좀 오래 이런 구간에서 위에서 조금 놀다가 또다시 좋은 타점을 찾아볼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하한가급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또 이거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드러난 내용은 딱히 없어요. 다 카더라지. 그래서 이 출시한 화장품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대 이하인지 뭔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야, 여기서 하한가는 좀 아쉽고 그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어내리고 투심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코스닥도 오늘 안 그래도 2차전지 에코프로가 6%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힘을 못 쓴 사유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 위에서 개인들 관심이 사실 많아요. 여기는 제가 보는 매도 타점들이었습니다. 매도 타점들. 그래서 항상 매도 타점들 물론 뭐 매도 타점이어서 뭐 짧게 보려다가 뭐 꼬이는 경우도 있겠죠. 뭐 하다 보면 그러면 다음번에 뭐 다른 걸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서 또 다시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쉽게 주는 경우는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응원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요게 아쉽네요. 흐름이. 뭐 주주 입장 정해원방이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한 두세 달 전에 빠져 있어서 뭐 얘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영향을 2조 원짜리에서 떨어졌으니까 좀 영향을 주니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예. 페라이트 테마도 2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요 중에서는 좀 쓸만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삼화전자가 완전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급등과 하한가까지 가면서 얘 때문에 좀 다른 것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쓸만한 종목은 찾아서 단기성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것도 뭐 해볼 만 하겠어요. 한 것도 공략하면. 근데 사실 이 섹터를 사실 그렇게 이 섹터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토류에서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미 다른 쪽으로 좀 쓰여졌고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더 많이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뭐 다른 쪽으로 돈 넘어가는 거를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뭐 오늘 건설주들도 조금 분위기가 살금살금 준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섹터죠. 어쨌든 CPI 전까지는 조심하자고요. CPI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옵션 포지션이 아직도 부담스럽다. 다만 옵션은 상방으로 전개가 되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상방으로 해지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뭐 빠르면 내일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겠는데 당장 수요일이 CPI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고 목요일 옵션 만기로 넘어가잖아요. 결국에는 만기 지나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기까지 끝까지 방심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10포인트 정도면요 야금야금 빠지다가 한 8포인트 9포인트 남겨놓고 하루에 빼버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2.5% 나와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깨지는 거거든요. 요거처럼 요거 마이너스 2.5였을 겁니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하지 말고 시장을 조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흘러가는 거를 장중에 계속 파악하면서 카톡방에 계속 변화가 있으면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장중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생반은 중간에 포지션 진입했다가 뭐 그냥 정리하고 청산하고 나왔어요. 뭐 보합 근처였던 것 같고, 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신데 진입 타점에 따라서 옵션이기 때문에 타점에 진입 시점에 따라서 조금 뭐 평균적으로 약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정리한 것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주는 거고,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 두 개는 종목 매도,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 전환된 것도 있고 수익권인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네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010-879-2757 문의 주시고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네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